지금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다른 지역들은 가만히 있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추세 상승이라는 건 대체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몇 달 사이 이 지역이 다시 오른 게 말이 돼? 그 다음 타자가 될, 그 다음 선택지가 사람들이 들어올 곳을 아직 뭡니까? 기회가 남아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통계상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상승 전환됐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제가 그동안은 계속 뭐 아파트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이미 바닥을 다지고 상승했다, 상승이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을 몇 개월 전부터 꾸준히 드려왔었지만 좀 더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좋은 소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릴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내용을 보시죠. 자, 부동산 시장 통계상 1년 만에 상승 전환 이렇게 해서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매매가격 지수가 작년 5월 첫째 주 이후에 작년 5월 이후에 55주 만에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역별로는 뭐 강남, 송파 이런 지역들은 벌써 일찌감치 상승 전환이 됐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서울의 매매가격 지수 자체가 이제 데이터상으로 상승 전환된 것으로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어디가 올랐느냐 보니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좀 흐름이 좀 강하게 보이죠. 그래서 상당히 빨갛게 물들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지역들이 모두 지금 상승 전환된 곳인데요. 뭐 강남 4구와 용산, 동작구, 중구 그리고 사이사이 이제 성동 같은 경우나 양천구 그리고 노원은 보합세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상승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도 내가 느끼기에는 내 단지는 전혀 오른 것 같지 않은데 여기는 전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뭐 좀 가격이 아직까지 반등이 안 된 곳들도 있고요. 또한 단지별로 지역 내에서도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데이터 수치상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좀 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매가격 변동률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그 형광색으로 칠한 곳들은 상승 전환됐거나 보합세인 곳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이거 드리려고 그래요. 5월 15일부터 5월 22일 한 주 사이에 지금 이 변동률을 보면은요. 이 서울의 전체 지역 어디를 놓고 보아도요. 더 낙폭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줄거나 또는 아예 상승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상으로 상승으로 전환된 곳 말고도 다른 지역들도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아파트들 몇 개를 짚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화면을 좀 키워서 전체 화면으로 보시도록 할까요? 자, 먼저 제가 송파는 많이 엘리트는 잠실 엘리트는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뒤에서 잠깐 보여드릴 거고 헬리오시티 먼저 볼게요. 헬리오시티 34평 기준입니다. 작년 12월에 바닥 거래가 나왔어요. 그때가 얼마였어요? 16억 뭐 후반에서 17억 이렇게 거래가 나왔었는데 지금 올라서요. 18억 8천에 또 거래가 됩니다. 거의 2억이 상승한 상태죠. 자, 고덕 그라시움 25평 기준이에요. 고덕 그라시움 여기는 지금 작년 12월에 시세가 10억 선이었어요. 자, 지금 쭉 올라가지고 11억 9천, 지금 매물은 12억 막 중반까지도 시세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도 나오죠. 거의 지금 2억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2억 이상. 자, 반포자입니다. 반자. 지난 1월 28억 중반대에도 거래가 있었었고요. 저도 실제적으로 연초에 매물들 확인했을 때 30억 언더 매물들이 몇 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2억 5천에 최근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4억이 상승을 했죠. 자, 마레프 볼게요. 마레프 여기는 24평입니다. 마레프도 24평 거래가 많았는데요. 지금 딱 작년 12월에서 뾰족하게 올라가면서 시세가 나오죠. 그래서 11억에서 13억 2천 300, 그러니까 2억 이상 올랐어요. 자, 여기 신전 목동 신시가지 14단지입니다. 39평이고요. 지난 12월에 16억에 한 건 거래가 있은 다음에 지금 18억 7,250에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3억이 올랐죠. 자, 상도 노빌리티 동작구에 있는 거죠. 2편에서 상도 노빌리티 25평 기준이고요. 지난 1월에
중반이었는데 10억 4천이었는데 지금 11억 3천 최근에 거래됐습니다. 1억 상승했어요. 자,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입니다. 34평. 여기도 많이 가격이 저렴했었죠. 그래서 지난 12월에 24억 천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7억 9,500, 26억 9,500, 27억이죠. 3억 올랐네요. 자, 전농동 레미안 크래시지 청년이죠. 청년이의 대장주 아파트인데요.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0월부터 바닥을 계속 이제 좀 기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당시에 10억 5천이었고요. 지금 12억 초반. 그러니까 여기도 한 2억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여기에만 있겠으니까 제가 뭐 보여드리지 못한 엄청난 아파트들이 다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 전환된 곳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 아파트는 왜 저런 모습을 안 나올까?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내 아파트가 좀 주도하는 단지가 아니거나 낙폭이 크지 않았거나 아니면 좀 규모가 작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아직은 비선호 지역이라거나 뭐 이러한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 부동산이라는 거는 아파트고 뭐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한 곳만 오르고 다른 곳은 안 오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결국은 따라 올라가거나 밀려서 밑에서 올라오는 시세 때문에 그 위에 시가 밀려서 올라가거나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균형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다른 지역들은 가만히 있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곳도 오른다는 겁니다. 자, 좀 다음을 볼게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자, 여러분이 작년 작년은 11월, 12월 계속 이슈가 됐던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둔촌주공이죠. 재건축해서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아파트로 해서 지금 한창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분양을 앞두고 이슈가 됐었죠.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 나왔나 볼게요. 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 미분양 나면 강남 미분양 본격화되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강남 미분양 본격화되나 둔촌주공 미분양 공포 속 연내 분양 고금리 고분양가 부담에 둔촌주공 미계약 속출 우려도 분양가 다툼에 시기 놓친 둔촌주공 30평대 미분양 위험 커. 물론 이때 1월 3일에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수혜를 받은 부분은 있어요. 둔촌주공이. 하지만 단지 그것만이냐는 거예요. 정책적인 어떤 그 수혜가 기름칠을 해준 것이지 시장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책을 풀어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됐지만 시장의 흐름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이미 저는 작년 잠실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5월 11일 날 파크포레온이 1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분양가 얼마였어요? 13억대였습니다. 13억 초반, 13억 전후 막 이랬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 가격에서 이 가격으로 단기 5억의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그러면 이때 분양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그 당시에 저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겁을 내시길래 되게 좀 안타까웠는데요. 어쨌든 당첨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분양권 줍줍하신 분들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자, 시장이요. 그냥 매매 가격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전세. 서울 아파트 전세는요. 1년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지금 전세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낙폭을 계속 줄여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전세 가격은 많이 떨어졌죠. 월세는 오르죠.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이 훨씬 적어지는 게 전세이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전세도 안정적으로 계속 회복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7일입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했었어요. 매수 사인 드린다라고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사실은 했던 방송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리니까 응원의 댓글들을 남겨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이렇게 조금 용감하게 사람들이 매수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때 이런 영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가격 반등이 시작될 거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미 송파는 바닥 따지기를 한참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생겼던 거예요. 자, 보시면 그때 시세 리센트입니다. 지난 1월에 20억에
20억대의 거래가 5건이나 됐었는데요. 지금 22억, 최근에 23억 1,500만 원의 거래가 된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지금 단계 3억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잠실 S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아파트는 시세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잠실 S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19억대 물건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실거래된 게 21억 1천이지만 여기 거래 확인이 안 될 뿐이지 22억의 거래가 이미 확인이 됐고 두 시세는 같이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 매수 사인 드리면서 어떤 얘기 드렸냐면요. 자,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기가 내가 좀 더 안정권에 들어간 다음에 결정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다. 다만 뭐가 문제냐? 가격이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잡으셔야 될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지금 그 당시에 비해서 2억 3억 적게는 뭐 1억 몇 천만 원에서 2, 3억 이상 올라간 곳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대한 너무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때 가격이라면 두려워할 타이밍이 아니었던, 시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똑같은 통계 데이터에 대한 기사인데요. 강남 상고 아파트값 상승폭 더 커졌다, 뭐 이런 기사 나오면서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외곽은 호가 오르며 매기 주춤, 거래량 많지 않고 지역별 혼조, 추세 상승 시작됐다 보기 어려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래량 많지 않다고요? 지금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한 것만 서울이 3,167건인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난 8월인가 이후의 최대 거래량이고요. 거래량이 계속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 5월, 이거 4월 거래량이고 5월도요. 벌써 1,100건인가를 넘겼어요. 거래량이요. 5월 거래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추세 상승이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 과연 이 추세 상승이라는 건 대체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저는 너무 좀 답답하네요. 네, 언제 시작되는 거고 언제부터인 건가? 기준이 뭔가요? 지금 서울시장의 매매가격 지수도 상승 전환됐는데 추세 상승은 언제부터인가요? 모두가 올랐다고 할 때 그때인가요? 그때는 이미 뭐예요? 늦어요. 네. 그런데도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밑에 기사를 좀 볼게요. 금리와 전셋값의 변수에 따라, 금리와 전셋값의 변수에 따라서 하반기 본격적인 상승 여부가 결정된다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금리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요? 금리 동결됐잖아요. 3개월째 동결이잖아요. 그죠? 3, 4, 5월 동결입니다. 사실상 최종금리가 확인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은 인하를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때문이죠. 지금은 이 방향이요. 하는 애 방향이 물가가 아니라요. 물가가 아니고 지금 이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고요. 이 방향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인하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빠르게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 금리, 대출 금리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나간 문제고요. 전셋값이요. 아까 보여드렸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금 상승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낙폭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사실상은 이미 제거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추세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시작을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늦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속도 얼마나 빨리가 아니고 언제 돼? 그거 확인하는 것 아니고 방향이에요. 이미 그쪽으로 방향이 정해져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서 방향을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내 자산을 좀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참 이럴 때 폭락농자분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기다렸거든요. 나는 기다렸어. 가격이 조금 더 내려오기를. 근데 더 내려오지 않나 라고 하는 순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시죠? 몇 달 사이 2억이 다시 오른 게 말이 돼?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야. 미친 시장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가격은 반토막 나야 정상이야. 2017년 가격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 제가요
제 영상 댓글들 달아주신 것들을 지금 참고한 겁니다. 네, 뭐 많은 곳에서 보실 수 있는 글들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저는 너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너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조금만 더 내려가면 살려고 했는데 아닌가? 타이밍이 아직 아닌가?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고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 가격이 다 올라버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이래야만 해. 말도 안 돼. 이거는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 라는 어떤 당위라고 할까요? 당위로 시장이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래야 돼. 시장은 말이 안 돼. 이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접근해서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에는 그럴 만한 다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 초에 1월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이유와 근거가 궁금하시다면은 제 영상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요, 아직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똑같은 이제 이번 데이터를, 통계를 가지고 기사를 낸 것인데요. 서울, 강남, 용산만 올라 강북권까지 확산 안 돼 시기상조라고 하고 있죠. 이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다행이라는 거죠. 아직 뭡니까?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아직 안 오른 곳. 네. 강북권 싫으시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린 기회를 놓쳤으니까 한번 잡으셔야 돼요. 강북권 어디든지. 뭐 강북이 다 나쁜가요? 지금 성동구 아직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리고 뭐 성북구도 괜찮은 아파트들 많아요. 여기 지금 거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북구, 네, 거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랑구, 관악구, 도봉. 여기 싫으시다고요? 그러면 잠실에서, 송파에서 거래가 덜 되고 있는 거, 덜 오른 곳을 잡으시면 돼요. 뭐 가락동, 잠실이 아니면은 뭐 한양, 뭡니까 방이동, 뭐 오금동, 가락동, 문정동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기회가 아직 남아 있어요. 어떤 식으로 기회를 잡으시면 될까요? 기회를 꼭 잡으셔야 돼요.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동산이 우리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어떤 단지가 있었다면 그 단지가 가격이 이미 올랐다면 그 주변을 보시면 돼요. 관심 지역이 있었는데 올랐다면 그 주변 지역을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덕이 올랐다면 공덕 일대가 아닌 뭐 상수동, 대흥동 뭐 이렇게 넓혀가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축을 고집했는데 신축이 가격이 다 올랐다? 그럼 좀 구축을 뭐 좀 준신축이나 구축을 보시면 되고, 그렇죠? 계속 흐름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른 걸 못 잡았으면 그 다음 타자가 그 다음 선택지가 사람들이 들어올 곳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수가 나는 30평대 하고 싶었는데 안 되면 20평대, 20평대 하고 싶었는데 30평대 이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시면서 기회를 만드시면 됩니다.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점 바닥을 잡는 건 아니더라도 지금 아직 덜 오른 곳, 상대적으로 반등이 덜한 곳들은 똑같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반등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시장을 다양하게 보시고 그냥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 조금 내려놓으시고, 사실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대다수는 다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들,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자분들, 이미 집을 한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구독자분 중에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까지 무주택이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집을 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주시고 조금 더 다양하게 시장에 대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라고요. 시장에 대한 변화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동산을 가지고 부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